네, 안녕하십니까. 2강 AI를 활용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가이드를 강의할 김아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2강에서는요, AI를 활용하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성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막막하시죠? 이번에 이러한 막막한 가슴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력서와 자소서가 중요할까요? 자, 맞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한 이력서를 보는 시간은 30초고요. 채용 담당자가 하루에 검토하는 이력서 수는요,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1분에 엄청난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러한 매력 어필을요, AI를 활용하여 우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예쁘게 잘 써서 취업에 성공하는 길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I 시대의 취업 준비는요, AI의 어떠한 이러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이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챗 GPT로 정말 이런 게 가능해? 라고 보시면 GPT 활용법을 보시면요. 먼저 자기소개 작성 첨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의 면접 컨설팅도 챗 GPT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접 이미지 컨설팅도 가능한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강에 앞서서 프롬프트라고, 우리가 명령어를 프롬프트라고 한다고 했죠. 프롬프트, 모델이 따라야 할 역할, 맥락, 제약을 담은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요, 자소서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그냥 자기소개서를 써줘 라고 하면 어떤 표절, 그리고 또는 전혀 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자기소개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4가지의 팁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먼저 목적을 먼저 말하는 것, 그 다음 맥락, 자료를 꼭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을 수치화하는 것들, 뭔가 글자 수나 어떠한 톤으로 해달라. 그리고 비교, 역할을 부여해서 어디 회사 인사 담당자야 라고 하는 그런 역할 부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4가지의 팁을 가지고 자소서를 쓴다면 아마 정말 괜찮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 3원칙은요. 먼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역할을 부여하라. 구체적으로 요청하라, 예시를 제공하라 라고는 것들을 기억을 한다고 하면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조그만한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뒤쪽으로 가서 확실한 예시들을 보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쁜 프롬프트입니다. 뭐냐? 자소서 써줘. 그냥 막연히 자소서 써줘. 그러면 어떤 자소서를 써줄 거예요, 아마 GPT가. 근데 그거는 전혀 나한테 맞는 자소서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자소서도 아니고, 어떤 회사에 맞춰서 쓰는 자소서도 아니고, 어떤 직무와 적성에 맞춰서 써준 자소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자소서 써줘라고 한다면 뭔가 맥락이 없이 그냥 어수선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소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좋은 프롬프트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나는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이고 땡땡 기업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합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SNS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클릭률을 0.5%에서 3%로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500자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좋은 프롬프트에 속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자소서 하면 어떤 4가지의 영역 부분이 들어가게 됐죠? 맞습니다. 필수 항목. 첫 번째, 성장 경험. 그 다음 지원 동기, 직무 역량, 그 다음 성과 포부, 입사 후 포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장 경험은 지원 직무와 연결된 과거 경험과 배움이 지금 현재의 우리한테 이러한 직무나 우리 기업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지원 동기. 내가 해당 기업과 직무에 지원한 어떤 이유와 관심을 보는 거는 우리 회사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직무 역량. 내가 어떤 해당 직무에 대한 이 사람의 역량과 또는 강점들 또는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입사 후 포부는요. 입사 후 목표와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나 그러한 방향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필수 사항들은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좋은 자기소개서의 특징은요.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눈에 띄고 또는 인사 담당자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특성, 가치와 본인과 연결하는 거. 이 회사가 나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잘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직무 관련 키워드 자연스럽게 포함, 그리고 어떤 계속적인 중복 표현과 클리셰는 좀 지양을 하시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수치로 말하기에 나쁜 예시는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크게 성장했습니다. 라기보다는요. 구체화로, 수치화로 처음 진행한 캠페인의 클릭률은 0.5%에 불과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였습니다. 3%까지 높였습니다. 라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이 이익률을 6배를 성장시켰다라고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서 좋은 예시를 나타냈죠. 그러면 수치화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사 담당자로 하여금 굉장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모티베이션 동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원 동기는요. 면접에서 꼭 필수 사항으로 면접을 볼 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원 동기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니까 자소서는 그냥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거의 최종까지 합격이 될 경우에 최종에서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바로 면접관이 질문하는 부분이 모티베이션, 지원 동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회사를 리서치해서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직무가 나랑 어떤 경험과 연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성장하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AI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꿀팁을 한번 드려보자면요. 자, 팁 첫 번째. 단계별로 질문한다. 예를 들면 자소서를 잘 쓰는 모든 방법을 알려줘. 너무 포괄적이어서 AI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효율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떤 구조가 좋을까? 내 경험은 이러해. 동아리에 어떤 동아리를 들었어. 그런데 이러한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인데 이렇게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나는 뭘 느꼈고 이러한 봉사가 이 회사의 어떤 부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연결하면 좋을까? 이 문장을 더 임팩트 있게 바꿔줘. 또는 자, 두 번째 부분 작업으로 나누는 건데요. 어떤 성장 경험 파트, 지원 동기 파트, 포부 파트, 통합 및 다듬기 파트,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성장 경험 파트를 먼저 물어보고요. 지원 동기 파트를 그 다음에 물어보고 지원 동기가 끝나면 포부, 입사 후 포부, 그 다음 통합 및 다듬기, 이렇게 가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장 및 경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를 각각 전부 다 써줘가 아니라 각각의 단계별에 맞게 쓴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제가 뒷부분에서 같이 실습할 수 있게 예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요청하면 두루뭉술하게 나오지만 부분별로 나누어서 요청을 하면 각 부분이 훨씬 디테일하게 나온다라는 부분, 자, 알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내가 누군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 3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1.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2. 나는 무엇을 하려고 지금 이걸 쓰는 건가?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 3.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어떤가? 4. 무엇이 궁금한가? 5. 어떤 형태로 원하는가? 라는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인 질문으로는 그냥 좋은 자소서란 뭐야가 아니라, 자, 나는 누구, 나의 전공이나 학년,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직무가 나와줘야 되고요. 내 상황에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내가 구체적 질문, 어떤 것이 지금 궁금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형태, 뭐 500자 이내, 1200자 이내로 써줘 라고 어떤 형태를 또 딱 말을 해주면 너무 짧게도 아니고 너무 길게도 써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또 함께 제공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맥락이 없는 질문은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영업 마케팅 직무로 갈 거야. 마케팅 자소서 써줘. 이건 진짜 맥락이 없죠. 그냥 앞뒤에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건데, 어떤 직무로, 어떤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마케팅을, 어떠한 마케팅에 관한 자소서를 써줘야 될지를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맥락이 있는 질문은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기업 어디 파트에 지원을 할 거고, 이 지원에 대한 직무는 어떤 직무이고, 그래서 내가 강점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떤 컴퓨터 자격증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인턴 경험이 있고, 그렇죠. 앞으로 내가 뭘 준비할 거고, 이런 것들을 써서 어떻게 해요? 이 강점들을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맥락이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팁 1, 2, 3, 4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실전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마 듣기만 하셨다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굉장히 애매모호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GPT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뭐다?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제가 1강에서도 마찬가지로 GPT한테 역할을 줬고요.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한 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챗GPT를 활용한 자소서를 쓸 건데요. 역할을 부여하고, 그렇죠. 좋은 꿀팁을 활용해서 접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자기소개서에 이 양식 폼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QR코드를 찍어서요. 패들렛이거든요.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네이버에도 이러한 양식이 있고요. 구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을 작성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자, 제가 뒤에 프롬프트를 만들어 드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4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여기에서 엄마,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냐면요. 나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심부름과 누나들의 심부름을 잘해왔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누군가가 뭔가를 역할을 부여주고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러한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건이나 전환점이 있냐?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좀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이 좋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도와서 급식실에서 줄을 서주고 그 학생 대신 내가 이렇게 밥을 타서 그 장애 학생을 좀 도왔다. 이런 좀 예를 들면 내가 선행을 했다거나 좋은 이벤트들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사건이나 전환점이 뭐냐. 아, 이렇게 사람을 돕는다는 게 너무 보람되구나. 이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함께 써준다면 좋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내 성격이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서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뭔가 의리가 있고 뭔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면이 있고 내가 규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 안에 조직 생활 안에서도 규범적이게 활동을 잘 하겠구나라는 것을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싶더라도 나를 바로 다시 잡아준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챗 GPT에 프롬프트를 쓰실 건데요. 제가 프롬프트 예시를 써왔습니다. 자,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너는 취업 면접관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땡땡 대학교 몇 학년 땡땡땡과 학생이야. 이름 넣어도 좋고요. 다음 내용을 보고 자기소개서의 성장 배경 항목을 500자로 작성해줘. 이렇게 해주고요. 자, 거기에 밑에 부분, 자, 제가 왜 4가지 키워드를 넣었냐? 가정환경, 학교생활, 중요한 사건, 배운 점. 자, 앞으로도요, 성장과정뿐만 아니라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에도 각각의 4가지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한 개나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써달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AI가 다 써주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챗GPT한테 완전한 의지가 아니라 뭔가 보조적인 역할로서 도움을 받는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환경, 학교생활, 중요한 사건, 배운 점,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 가정환경 땡땡. 부모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정직함과 배려를 중심으로 자랐다. 학급생활 땡땡. 학급 임원으로 리더십과 협동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중요한 사건 땡땡.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배운 점 땡땡.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배웠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윗부분은 좀 짧지만 자,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은 좀 짧게 쓰셔도 되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밑에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좀 길게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쓰고요. 자, 답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쓴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제목을 써줬고요. 성실함을 배운 환경 속에서 책임감이 자란다 하고요. 어떻게 해요? 챗GPT가 성장 배경에 대한 글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번째는 쉬워지죠. 자, 아까 첫 번째는 성장 배경이었다면 2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의 강점을 3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먼저요. 자, 나 AI한테 내 강점도 정리가 너무 힘드시다면 내 강점 또한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나는 경제학과 학생이고 IT 스타트업 기획자 직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 경험은 다음과 같아요. 그 경험을 정리해 주시고요. 각 강점마다 관련 경험을 연결해서 설명해줘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하고요. 또 똑같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문장이 너무 추상적이야. 구체적인 경우와 수치를 넣어서 다시 해줘. 그러면 수치를 넣어서 다시 어떤 마케팅 동아리 3년 활동, 20개 이상 캠페인 기획, SNS 캠페인 하나가 참여율 35% 달성, 학내 우수상 수여. 이렇게 요약된 어떤 글을 가지고요. 또 쓰겠습니다. 어떻게 쓰냐? 똑같습니다. 자, 위에 학습한 내용이 뭐였죠? 너는? 그렇죠. 땡땡땡땡 인사 면접관이야. 또는 인사 담당자야. 내가 지금 취업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해. 자,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해요? 합쳐서 500자로 작성해줘. 장점 땡땡, 단점 땡땡, 타인의 평가 땡땡, 구체적 사료 땡땡. 아까랑 똑같습니다. 성장 배경과요. 그렇다면 이렇게 써서 어떤 답변을 썼을 때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답변을 찾고자 하는데 성격에 대한 장점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착해, 착하다고 많이 쓰시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예의 발라 하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 제가 여기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찾는 것을 좀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걸 좀 사진을 찍어 주시겠어요? 네, 이걸 취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특히나 성격의 장단점 부분에서 이 표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면 좋은 예시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키워드들을 사용을 해서 써주신다고 하면 챗GPT가 훨씬 더 풍성하고
글을 조금 더 유연성이 있게 써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면 배려심과 모범적이다. 뭐 한 3개, 4개 정도 좀 조합해서 쓰시면요. 예를 들면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장점, 아까 앞에 표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키워드 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점을 써주고요. 타인의 평가, 구체적 사례 이렇게 써준다면 앞서서 성장 과정과 같은 어떤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자, 3번째 활동 및 경력사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활동 및 경력사항을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저는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을 때는 교내 활동, 전공 수업, 실습, 기능경진대회,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없어요. 한다고 하면 내가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도와준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꾸준히 어떤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괜찮으니까요.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활동 및 경력상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대외 활동, 학과 활동, 인턴 경험, 동아리 활동 이렇게 좀 각각의 영역을 나누어서 정리를 짧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참여했다가 아니라 참여해서 어떤 게 좋았다. 또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참여를 했다. 나는 그러니까 내 역할을 좀 써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경험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을 다 쓰시면 좋은데 만약에 나는 경험이나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학업 활동을 나는 내 스스로가 밤마다 어떤 복습을 했다. 뭐 팀 프로젝트에 내가 인원으로 참여를 했다. 뭐 일상 경험이나 자기 개발. 나는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어떤 걸 배우고 있다. 아,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배우고 있다. 이런 거를 써도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네, 3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키워드를 넣어서 하면 좋으시고요. 자, 4번째 한번 볼게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당연히 자, 취업 왜 하시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진짜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당연히 돈 벌려고 하죠 라고 하지만 정말 면접장에 딱 갔을 때 정말 돈 벌려고 해요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왜 이 회사인가? 나는 왜 이 회사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가? 이 회사에 어떤 비전을 받고 이 회사에서 나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자, 관심 계기, 실천 계획, 성장 비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 동기, 입사 후 역할, 성장 목표, 기여 방향, 입사 후 포부에서는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로 맞게 프롬프트를 또 작성을 하면요. 첫 번째 성장 과정의 예시와 같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단계별로 4개의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진로를 탐색 중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아직은 결정을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회사 저 회사 막연하게 한 3-4개의 회사를 지금 좀 먼저 공략을 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지원 동기나 입사 후 역할 그리고 성장 목표나 기여 방향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3단 구조, 관심 계기, 내가 어떻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장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순의 흐름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AI가 써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첨삭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당신은 땡땡땡 기업의 임원이자 직원 채용 면접관입니다.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죠? 밑에 빨간색 밑줄로 근 걸 보시면 직무적성,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성, 품행, 예의, 도덕적, 준법성, 업무 관련 지식에 관한 4가지의 평가 요소들을 각각 채점해서 총점을 매겨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1번.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지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2번, 면접 평가 항목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프롬프터. 내가
예를 들면요. 삼성중공업은 조선 및 해양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을 중시하고 있다.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썼잖아요.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접 첨삭 지도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터 내용 기반해서 면접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자소서를 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소서에 있는 대답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면접 응답,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답변이 나오니까 나의 자소서에 대한 답변은요. 자, 제 강점은 도전 정신이 투철하고 이렇게 쭉 실행력이 뛰어납니다. 쭉쭉쭉쭉쭉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면접 응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에 기여하여 이렇게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평가를 해주고 어떤 피드백이 나오냐?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적성 부분은 10점 만점에 6점, 그리고 의사발표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성은 10점 만점에 7점, 품행 예의 도덕적 준법성은 10점 만점에 9점, 업무 관련 지식은 10점 만점에 5점, 총점이 40점 만점에 27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내가 자기소개서를 잘 쓴 게 맞아? 이거를 진짜 면접을 보는 것처럼 AI 면접관한테 질문을 했을 때 받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놀라운 건 AI 면접관이 이렇게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개선 피드백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내 자소서가 어느 정도는 잘 쓰여지고 있고 이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내가 면접을 준비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문을 또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기업,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이제 예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과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팀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 면접관은 어디 면접관이죠? 삼성중공업 면접관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앞서서 첫 번째 회사 이름과 명칭을 쓰라고 했죠. 그러면 그 회사에 맞는 면접관이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답변을 하죠. 네, 내가 답변을 하고 또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면접만 첨삭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면접 볼 때는요, 면접의 꽃은 이미지 메이킹이잖아요. 제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면접 이미지 컨설팅 방법인데 제가 좀 꿀팁으로 넣어드렸어요. 자, 이때는 또 어떻게 하냐. 제가 마법의 프롬프트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첫 번째, GPT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의 면접 때 보는 증명사진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GPT를 열었어요. 그리고 나의 증명사진, 면접 이력서에 쓰는 증명사진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냐. 당신은 면접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에 취직하려는 구직자이며 복장은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면접관이 느끼기에 구직자의 인상은 어떠한지 평가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을 피드백해 주세요. 자, 제가 했던 사례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저의 증명사진을 넣고 똑같이 아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AI가 전반적인 인상평가, 총평에 항목별대로도 점수를 주고 점수를 너무 잘 줬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총점 및 종합평가까지 이렇게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 증명사진은 면접 이력서에 내도 참 무관하고 좋은 사진이구나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면접을 갈 때도요. 지금 사진과 같이 이미지를 그대로 비슷하게 하고 가도 무난하고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I 활용 면접 이미지를 컨설팅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대기업에 맞게 개선할 부분을 좀 알려줘. 근데 이렇게 개선할 부분 또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팁을 드릴 건데 챗GPT로 자기소개서 초안을 이제 작성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초안을 생성하고 어떤 수치를 추가 그리고 말투 리라이팅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내가 다 쓰고 나서 최종으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 언어로 다시 썼나?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지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실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자소서 내용을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당락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언어로 좀 만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갔는지 굉장히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회사들은. 그리고 회사의 가치와 내 경험이 연결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스타 기법을 사용했는가. 자, 스타 기법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겁니다. 자, 스타 기법은요. 시츄에이션, 자, 태스크, 액션, 리절트. 어떤 상황에 뭐가 해결되고 나는 그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럼 예를 들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타 기법의 예시예요. 동아리 회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시츄에이션 신입 회원 모집이 시급했습니다. 자, 저는 SNS 홍보 전략을 새로 기획하고 선배들을 설득해 실행했습니다. 나의 액션이죠. 그 다음 그 결과 2개월 만에 신입 회원 30명을 모집했고 전년 대비 150%를 증가했습니다. 리절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스타 기법. 그럼 이건 어떤 때 좋을까요? 이 사람의 강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강점에서 세 번째,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해서 이 회사에 어떻게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가 부분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타 기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프롬프트를 제가 지금과 같이 넣어드렸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 경험이 부족할 때도 활용 가능한 것을 제가 워크시트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력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력서는요, 자기소개서와는 좀 다르게요. 좀 간단한 부분이 있고요. 이력서는 뭔가 간결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써야 됩니다. 자, 이력서 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AI가 분석해주는 이력서, 이렇게 제가 뭔가 어떠한 패러다임이나 AI가 분석해주는 이력서의 장점들을 지금 정리를 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자, AI가 특히 도움이 되는 영역이 여기서는 뭐냐? 역량 정리, 요약문 작성, 성과 중심 문장 변환, 뭐 키워드 제환, 다양한 표현 제한, 일관성 확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도움받기 위해서 AI에게 이력서 쓰는 것을 도움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거기 때문에 어떠한 줄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약하고 성과 중심, 다양한 표현 제한, 그러니까 간결하게 눈에 확 보이게 그 글들을 좀 다듬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프롬프트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기본적인 이력서에 들어가는 어떤 기본적인 이력서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 형태로 작성해줘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네이버나 다른 이렇게 이력서 양식이 있잖아요. 이력서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본인이 먼저 기재를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기재를 하고 나서 어떻게 그대로 사진을 GPT에 올려서 여기에서 좀 글을 다듬어줘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와 이력서는 이렇게 다르다. 스토리텔링이냐? 그런데 이력서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냅샷이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나를 깊이 표현하지만 이력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표현하더라라는 부분이 아주 좋은 그 특징이고요. 자, 이력서의 기본 구성 항목 2와 같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작성의 황금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한 페이지 원칙. 정말 서류 전형에서 객관적인 것을 진짜 이미지 사진과 한 페이지로 나를 나타내는데
자, 여기에서 많이들 틀리시는 게 뭐냐면요. 최신 순으로 학력을 쓰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동사로 시작, 또 수취하는 필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사항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함께 AI로 작성해보는 이력서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력서가 기본 양식 포맷이 갖춰져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문. 자, 나는 땡땡 대학교. 여러분들 제가 프롬프트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 사용하시고 익숙해져야만 여러분들 프롬프트가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온 대로 쓰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롬프트 예시문대로 써주시고요. 나는 땡땡 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 학생으로 마케팅 직무 인턴을 지원하려고 해. 여기 바꾸시면 되죠. 나는 땡땡 대학교 4학년 해양 바이오학과 학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세요. 자, 아래 정보를 바탕으로 표 형식의 이력서를 성과 중심으로 작성해줘. 자, 그리고요. 각 항목에는 내가 한 일뿐 아니라 수치로 표현된 결과와 역량, 리더십 분석력, 협업력 등을 포함해줘. 그리고요. 이력서 항목은 사진, 인적사항, 학력사항, 교육이수, 경력사항, 자격사항 순서로 구성해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대단하죠? 네. 아, 저는 처음에 이 AI, 이게 너무 딱 정리가 너무 딱 되니까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AI 완성본 샘플, 나의 이력서 형태의 폼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 폼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완성본 샘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어떠한 경력사항이 늘어나거나 어떠한 자격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내가 좀 애매모호한 어떤 글들을 굉장히 간결하고 눈에 잘 보이고 핵심적으로 확실하게 잘 써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AI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챗GPT도 주의사항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AI 이력서를 쓸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력서는 허위로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확인이 필수다. 다시 한번 사실인지 확인하시고 이거 수치화가 들어가고 연도나 월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아르바이트 2년 인턴 했는데 4년으로 고치면 어때? 안 됩니다. 네, 꼭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로스쿨에서 뽑고 나니까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서 어떻게 해요? 합격을 취소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력서는 정말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과장된 표현 자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일관성 유지. 네 번째, 개인정보 보호. 민감한 어떤 정보들은 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이력서를 쓰시면 너무 좋은 이력서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우리의 이력서의 한계와 가능성, 우리 이력서의 한계, 맥락 이해의 한계, 특수한 업계 상황 파악이 좀 어렵죠. 그리고 진정성 부족, 뭐 과장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좀 한계가 있고요. 또 AI 이력서의 가능성은요, 효율성과 다양한 표현,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 저는 이 셋 중에서 객관적인 시각. 한눈에,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이 쫙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았네, 어떤 경험을 했네,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이력서를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가장 여러분들의 쟁점은 취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 번에 단시간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꾸준히, 그렇죠. 자격증 공부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쌓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리고 학업 공부도 여러분들 꾸준히 잘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입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AI니까 AI로 말씀드리자면 AI는요, 이렇게 시간을 조금 아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다 해준다가 아니라 AI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내 시간을 좀 더 아껴준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신을 꼭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2강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